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활력맨 팍팍 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해마다 네. 남의 얘기 같지 않고요. 저도 곧 닥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뭔데요? 이 성기능 장애로 아직 결혼 안 덩어리 하셨잖아요. 냉가슴을 네.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네, 예.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요. 최근에는 뭐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 이 식습관이 굉장히 또 문제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라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발기부전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네. 남성 성기능 장애 원인 알아보고요. 또 치료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좀 살펴드릴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맨 남성의원의 김도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상담 전화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저희가 그 발기부전에 대한 고민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또 시작을 해봤는데 네.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알고 가겠다 뭐 이런 또 의미예요. 먼저 어떤 경우를 좀 성기능 장애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성기능 장애는 대표적으로 4가지의 증상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욕이 저하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발기의 강직도가 떨어지는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일찍 사정함으로써 네. 곤란한 경우인 조루 증상이 있을 수 네. 있고, 네 번째는 그 본인의 성기가 작다고 느끼는 외소 콤플렉스가 네.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4가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남성분들은 굉장히 뭐 고민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여러 가지 뭐 상식, 뭐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이 진실인지 오해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네,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발기부전은 중년 남성에게 해당되는 질환이다? X. 아니죠. 예. 이 정도는 뭐 중년 왜냐면 남성에게만 노년 남성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네. 또 청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네. 앞서서 저도 제가 기사에 봤던 내용을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라고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맞는 건가요? 아, 네. 반은 맞고 반은 좀 아.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중년이나 노년으로 갈수록, 즉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기력이 저하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면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령별로 볼 때 그 배꼽 쪽으로 우리가 발기가 많이 됐을 때 각도를 우리가 보통 표현을 네, 각도, 하는데요. 네. 각도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배꼽 쪽으로 바싹 붙이는 요거 20, 30대의 발기력을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0대, 50대, 60대, 70대 네. 연세가 자꾸 이렇게 증가할수록 네. 발기의 각도가 좀 시원찮아집니다. 아. 예. 근데 이 20, 30대도 40대 이상의 이런 발기력 저하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적인 발기부전이 올 때 네. 이렇게 발기력이 떨어져서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요즘에는 시민성 발기부전이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에서도 발기부전은 흔히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야, 역시 그 손가락의 오지의 각도가 이 연령층에 따른 네, 발기부전의 어떤 그 양상을 띠고 있다는 모습, 네, 좀 남에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저는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와 진실을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근본적인 발기부전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오늘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의학 상식이 없어도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뭐 의사 선생님 있을지 않아도 되죠. 뭐. 이건 어떤가요? 맞죠?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예. 낸 사람에게 좀 화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것 장가분에게 같은데요. 조금 저희 따져 네. 묻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맞추셨고요.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 이제 먹어서 치료하는 복용제가 있는데 네. 이 복용제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음경 해면체가 발기에 관여되는 조직인데 이게 이제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발기가 되는 그런 그 기전을 좀 더 네. 강화하는 게 약물의 어떤 그 작용 기전인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관계를 위한 증상 치료로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본 원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질적 원인이나 심인적 원인 자체를 치료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발기부전의 원인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근본적인 치료라고는 볼 수 없고 네.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기저질환,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질환이 있다면 그런 전신질환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에 맞다고 보고요. 네. 충분히 한 80% 이상에서는 기저질환을 관리함으로써 발기력을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성기능 장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발기부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발기부전이 생기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죠, 원장님. 발기부전의 원인은 크게 심인적인 원인과 기질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성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증, 조루나 이런 성기능 장애로 인한 자신감 상실 등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로 인한 발기부전, 즉 그 심인적 발기부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기질적 원인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신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그다음에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는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한 기질적 그런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골반 쪽에 대장암이라든지 전립선암 이런 수술을 받은 후에 신경 그리고 혈관 조직이 손상돼서 오는 수술 후 그런 합병증으로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머리나 척추 쪽에 손상으로 인해서 또 발기부전이 또 오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시민성이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충격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기능이 약화되면 내가 발기부전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누구나 다 이게 치료 대상자에 속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근데 어떤 분들이 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발기력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발기가 유지되는 사안에 대한 그런 만족도에 대한 증상 설문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통해서 이것은 무시할 만한 증상이고 경증이다, 중간 정도다,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 증상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오셨을 때 점수표를 보고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일단 갖고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그 분의 현재 그리고 과거 병력이 어떤 것을 네. 여쭤보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무엇인지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요. 네. 또 대표적으로 아주 흔한 국민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의 어떤 그 수치를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남성 호르몬과 같은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는 기저질환을 또 발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도 진행을 해서 발기부전의 어떤 원인과 어떤 치료 방향을 또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검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발기부전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사실 발기부전으로 고민하시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희 그 네. 제작사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좀 한 분 한 분 사례별로 좀 살펴보면서 상담을 저희가 대신해서 원장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한번 볼까요? 네. 52세 남성 환자분이신데요. 영업직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흡연은 물론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자리가 있으시대요. 얼마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을 복용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성관계 자체를 피해버리기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기부전 치료로 약이나 주사 치료법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치료법 말고 좀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저에게 맞는 치료법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와 있습니다. 네네. 본인께서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환경이나 본인의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 많이 참고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영업직을 하시다 보니까 이 대인으로부터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한 다른 영업을 뛰시면서 비즈니스적으로 또 이 대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일단 스트레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또 가장 대표적인 시민성 그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고요. 또한 이분께서는 또 흡연과 술자리를 또 자주 하시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그 음경해면체 발기에 관련된 음경해면체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과 이제 뭐 주사를 치료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처음보다는 자꾸 그 약을 쓰시면서 네. 이렇게 내성이 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효과가 또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들이 벌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각각 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뭐 대인 관계의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러니까요.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적절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나 네. 아니면 최소한의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네.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조금 더 자기 몸의 건강으로 전환시키는 조금 지혜로운 어떤 그런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네. 술, 담배는 자기가 짧은 기간에 최소한의 목표를 정해서 금연, 금주를 조금 더 실행한다면 위험 요소, 가장 큰 위험 요소들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치료로 두 가지는 시도를 알고는 계시는데 요걸 시행을 안 해보셨다면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치료를 순차적으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일단 증상 치료로서 동기부여를 받는 데에도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뭐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사실 뭐 원장님께서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어떤 치료로 개선이 될 수 있느냐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약, 뭐 주사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발기부전으로 이 고생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증상요법과 근본적인 치료 네. 포함해서 한 4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용이 간편하고 그리고 손쉽게 우리가 하고 또 뭐 어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거, 통증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용이한 치료로 이런 이제 약물 치료가 있겠죠. 네. 이런 약물은 하루에 뭐 성관계 하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네. 한 알만 복용을 하시면 드시고 나서 한 30분, 1시간 뒤에 한 4시간 정도까지가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막 그런 지속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약물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협심증이나 심장이 안 좋은 쪽에 먹는 허혈성 질환에 먹는 약물이 나이트레이트라고 합니다. 네. 나이트로글라이센이라고도 하고 이 약을 먹는 분은 이 경구 복용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금기증이에요. 유일한 절대 금기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래도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복용을 하시고 시민적인 그런 발기부전에서는 한 80% 정도로 효과가 있고요. 아, 그래요? 기질적인 어떤 원인이라도 한 50에서 60% 정도의 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탁월한 효과인데요. 어떤 혁신적인 약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류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작용 기전이 우리가 발기가 된다라는 것은 음경해면체 내에 혈류량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나가는 정맥을 막음으로써 많이 차 있는 우렬된 상태가 발기라고 표현할 네,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다가 성적 자극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면 이제 막고 있던 정맥이 풀리면서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이완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그 경구 약물을 개발할 때 성기에만 작용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서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의 부작용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두통이라든지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네. 코가 막힌다든지 속이 메시껍다든지 이런 것들 또한 각각의 기관에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부득이하게 그런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는 간편하고 복용이 간편하고 크게 뭐 위험 요소가 없다라는 것 그런 장점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1차 치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금기증에 해당되는 분이라든지 네. 써봤는데 효과가 없더라든지 아니면은 쓰고 나서 뭐 얼굴이 벌개지는 네. 등등 머리가 아픈 등등의 부작용으로 아 나는 이거를 쓰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두 번째 선택으로 우리가 이런 주사 치료를 권해드릴 수가 네. 있는데요. 주사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아프고 통증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이제 한의원에서 침을 많이 맞아봤잖아요. 네. 근데 다소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의 자극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본인이 사용하는 자기한테만 맞는 용량이 있습니다. 각 개별 환자별로 최적화된 용량을 찾아요. 그러니까 개별 환자 맞춤 치료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안전장치를 먼저 하고 하는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게 특징입니다. 강하면서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 성기에만 작용하니까 성기에만 집중적으로 치료가 되고 다른 아까 머리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성기 쪽에만 선택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한 방법 그리고 나한테 맞춘 용량을 쓰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휴대가 아주 간편합니다. 네. 마치 볼펜과 같아서 또 약물은 하루 이틀 가지고 있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래서 하는 건가요? 본인이 합니다. 쉽습니다. 성기에 직접 주었어요. 네, 쉽습니다. 본인한테 아까 각각 개별화된 용량을 네. 우리가 검사와 테스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 만들거든요. 의사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약물을 여기다가 나한테 맞는 용량을 우리가 찾아냅니다. 지금 그게 본인한테. 실제 주사죠? 실제 주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용량을 자기한테 맞는 거를 측정해서 뭐 사용 방법도 좀 간단한 편입니다. 여기 이제 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안전핀을 좀 이렇게 잠가 두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한의원에 침 맞는 그런 거랑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또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네. 하고 이렇게 장착을 시킨 다음에 다 이제 준비가 되면 이렇게 이제 안전핀만 살짝 풀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기가 이렇게 있으면 옆쪽 방향, 이쪽 옆쪽 방향. 위에는 신경혈관이 지나가고 아래쪽에는 소변 길이 지나가기 그쵸. 때문에 가장 안전한 옆쪽 방면으로 수직으로 접근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약물이 음경 해면체 내에 적절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5초 정도만 참으면 약물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알코올로 다시 한번 닦아주고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누르면 혈종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음경 해면체의 작용이 빠른 시간 내에 되기 때문에 한 5분, 10분 내에 발기가 거의 최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 지속 시간은 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30분 이내면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좀 아쉽고 준비됐는데 끝나는 그런 그래서 보통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최적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시간에서 1시 반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2시간이 넘어가는 용량은 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처음 테스트를 하고 쓸 때 뭐 한 3-4번 정도의 테스트를 또 계속 해서 네. 아, 내가 한 1시간 전후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라면 그건 자기한테 최적화된 용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그 용량으로 쓰시면 되고요. 네. 근데 2시간 이상으로 좀 길다. 네. 이렇게 되면 용량을 조금 더 줄여서 1시간 전후 30분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반 안쪽으로 용량을 해주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네.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과하게 하게 됐을 때는 또 이제 또 이 약물에 익숙해지면 네. 또 아무래도 용량이 또 그러니까 내성이 내성. 생기면서 네. 용량이 자꾸 올라가고요. 이게 적정 용량 이상이 되게 되면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제 수술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술 방법인데요. 그 수술은 이 음경 보형물이라고 하는 네.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 기관에서 만든 만든 네. 기구인데요. 네. 이것도 실제 기구인가요? 실제 기구를 제가 굉장히 귀한 기구인데 그래도 어떤 그 환자분들의 이해를 네. 돕고자 네.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크게 세 가지의 부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음경 해면체에 이 발기가 되는 조직인 이 시린지를 넣어주게 됩니다. 발기되는 조직에 네. 이거를 심어주게 되죠. 네. 그리고 얘는 얘가 발기가 됐다가 또 이완됐다가 하는 네. 걸 조절해주는 조절 스위치입니다. 펌프입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펌핑을 해주면 얘가 발기가 되고 또 한 부위를 꾹 눌러주면 다시 이제 이완이 됩니다. 피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갑니다. 얘는 이 안에 피 역할을 하는 생리식염수를 저장했다가 내보냈다가 하는 저장고예요. 그래서 크게 세 조각이라고도 하고 팽창 수축형이라고도 하는 음경 보형물의 대표적인 어떤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동을 보여드리면 이런 네. 거는 이제 뭐 배 복강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얘는 음낭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발기가 되는 발기 조직 내에 들어가서 네. 수술 후에 외견적으로 볼 때는 전혀 티가 안 난다는 게 이 수술의 또 장점이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개가 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몸에다 들어가는데 각각 최적화된 곳에다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이분이 수술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네.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성관계 후에는 깜짝 놀라시게 되시겠죠. 예, 달라진 모습에. 그래서 이게 보면 이 펌프인데요. 조절 스위치인데 네. 대략 한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략 한 5번에서 10번 정도를 누르게 되면 그럼 직접 환자분이 누르시는 거죠? 환자분이 음낭 쪽에 그 고안 네, 그 사이. 앞쪽에 요거를 사이에 얘를 저장해 놓는데 지금 한 5번, 6번, 7번, 한 8번 정도를 눌러봤거든요. 거의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아까 각도 말씀드렸듯이 네. 거의 한 이 정도 각도를 네, 네, 이렇게 네. 보면 거의 한 40대, 40대 정도의 각도를 네.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힘이 있습니다. 네. 강직도가. 예, 강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다해도 이 정도로 네. 강직도가 10번 있어서 이내의 버튼을 눌러서 그렇죠. 예. 그래서 강직도가 아주 강하고 실제로 보면 이 굵기나 길이도 길어지고 굵기도 길이가 꽤 굵어져서 길어요. 제 네. 결과상으로 이렇게 보면 각각 환자분의 젊었을 때 30대 전성기 때 네.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좋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성관계 후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네. 이게 이제 이완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부드러워지죠. 네. 그래서 이완이 됩니다. 근데 이완이 된 이후에도 네. 워낙 길이가 꽤 있어서 네네. 사이즈가 평소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겨울 때나 이럴 때 추운 날씨에는 우리가 음낭이 움츠려들듯이 네, 네. 성기도 움츠려들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비만이 많은데 남자들은 또 복부 비만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복부 비만이 많다 보면 이 원래 자기 성기를 이만큼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살이. 네. 그래서 이게 자라목이 그냥 몸통에 쏙 들어가는 맞아요, 모양으로 맞아요. 네. 좀 초라하게 되는데,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성기가 그렇지 않죠. 네. 훨씬 조금 더 이걸 잘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조직이 들어가면 그런 위축되는 것들을 네. 좀 방지할 수 있는 막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남성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음경 보형물이라고 하는 네. 환자분들이 그 작동을 하는 건데요. 펌프를 누르게 되면 발기가 적절히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 성관계 후에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이완되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오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TV 보시면서 상당히 부쩍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평소에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전화를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주시면 우리 지금 원장님과 함께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답안을 좀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TV 하단에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로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들의 고민을 날려버릴 정말 좋은 수술법인 것 같아요.
정말 획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제작진에게 또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도 이런 방법이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세 남성분이신데요. 3년 전부터 부부 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발기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냈는데 최근에는 약효마저 떨어져 부부 관계 어렵습니다. 또한 발기가 되더라도 아내에게 민망할 정도로 사정이 빨라서 고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원장님. 네. 발기부전과 조루 증상이 동반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발기부전과 조루의 그 원인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적인 것과 또 기질적인 것, 과민적인 걸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발기부전, 조루가 동반이 돼서 고민이 좀 깊어지신 분인데 네. 조루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학회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나름은 정한 방법이 뭐 한 10번 정도의 성관계 중에 5번 이상에서 본인이나 파트너가 빨리 사정함으로써 만족감을 못 얻은 경우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좀 주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조루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이하라 그러면 사실 누구나 좀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그랬다고 내가 조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한 10번 정도의 관계에서 한 5번 이상이 정도 나나 파트너 네. 중에 한 사람이 좀 일찍 사정해서 좀 만족스러워지지 못하다. 그럴 때 조루라고 비로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자기한테 좀 이렇게 비춰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조루에 대한 것도 역시 시민적인 것과 그다음에 이제 과민한 거로 네. 나눌 수가 있는데 과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관계 시에 그 성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배부 신경이 있습니다. 네. 네. 귀두에도 분포를 하고 몸통에도 분포를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발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나 이런 방법으로 더 발달한 그 신경을 적절한 수준으로 차단을 해주면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것이 저하됨으로써 또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민적으로 내가 조루로 한번 좀 그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 그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약물 치료로도 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어떤 과민성과 그 다음에 그 시민성이 복합으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와 수술법을 병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우세한 쪽의 원인을 분간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 들어보시니까 그동안 참 말 못할 그 고민이셨던 우리 남성분들 원장님 직접 상담을 받고 네. 싶다는 분들 지금 많이 지금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한 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어떤 분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상담 연결돼 있고요. 조금 예. 불편하신 사항은 우리 원장님께 직접 말씀해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증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지금 57이고요. 57세시고. 예. 근데 저는 수술도 많이 했고, 당뇨도 있고 해가지고요. 네네. 또 간이식도 했어요. 간이식. 예. 네. 간암 색전술을 총 8번 했어요. 8번이요. 그러니까는, 큰 수술 많이 하셨구나. 네. 예. 그래서 그걸 네네. 보고, 네. 발기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시죠. 뭐 어떤 약물 뭐 주사에 대한 치료를 해보신 경험은 있나요? 예. 근데 안 돼요. 그것도. 전혀 안 되시고요. 예. 수술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예, 무조건 예. 수술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색전술 수술 등등을 하셨으면 또 간이식을 하셨으면 면역 억제제라는 거를 복용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에 대한 그 조절을 예. 그 담당 선생님하고 저희 비뇨기과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면서 요거를 일단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이에요, 당.
이 당이라는 거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제 당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당은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얼마만큼 당뇨를 잘 하고 계신지 지난 3개월 동안에 우리 선생님이 당을 얼마만큼 잘 조절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수치인데 이 수치가 한 6 이하면 수술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침 식전에 공복 시에 혈당이 한 120 정도 이하로 조절이 되면요. 수술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시면서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을 드실 때에는 이제 그 면역 억제제 담당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저희 그 비뇨기과 의료진하고 협진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조절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다라는 의료진의 판단이 되면요. 수술할 수 있어요. 음경 보형물이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그 작동을 하는 건데요. 펌프를 누르게 되면 발기가 적절히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 성관계 후에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이완되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오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분명 되신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당 조절 잘 하시고 면역 억제제에 대한 어떤 그 선생님들 간의 협진이 잘 되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상담 연결돼 있고요. 원장님께 그동안 좀 불편했던 사항을 직접 상담 나눠보시죠. 거의 발기가 옛날에 약을 좀 많이 먹거든요. 오늘 발기가 잘 안 돼가지고 쓰다가 좀 죽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 비뇨기과 전문의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요. 첫 번째로 본인의 그 주사 용량이 적절한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실 거예요. 이 용량을 일단 올려보는 게 중요하고 이 용량을 충분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음경 보형물 삽입술인데 수술 후에 관리만 잘 해주시고 또 사용법을 잘 익히시면요. 발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전반적인 우리 선생님의 몸 상태와 그리고 주사 치료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그리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수술을 시도를 해서 또 효과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TV 하단에 나오고 있는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내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음경 보형물 삽입술 그 시술 장면을 저희가 이제 3D로 영상을 좀 준비했었는데 어떤 수술인지 다시 한번 좀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음낭 앞에 있는 조절 스위치를 지금 누르고 있는 모양이고요. 한 5번에서 10번을 누르게 되면 보시다시피 발기가 풀로 됩니다. 강직도가 아주 강해지고 성공적 성관계 이후에 버튼을 꾹 눌러주게 되면 평상시와 같이 이완된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자, 펌핑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를 하면 강직도가 최대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끝나고 나서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완이 되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장님 사실 그 남성들 고민이 발기부전 외에도 사실은 앞서도 조금 제가 여쭤본 바도 있지만 그 사이즈 크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사실 사우나를 가보면 남자들끼리 그런 것들에 대한 괜한 위축과 맞습니다. 자신감 결여 이런 모습들을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꽤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음경 확대술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른 거로는 본인의 어떤 지방살, 본인의 살을 이용하는 자가지방의 법이 있고 그리고 사람 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동물의 살 아니면 또 히알루로닉 액시드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이용한 필러를 통해서 주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체 진피라고 해서 옛날에는 본인의 어떤 살을 일부를 절제를 해서 그 본인의 자가 진피를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인 확대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상처가 남는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살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의 조직 그런 것들을 자가 진피와 비슷하게 상품으로 만드는 아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재료가 또 대체 진피로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가지방은 전체 한 수술 시간이 한 20분 정도면 다 수술이 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되고요. 필러는 뭐 한 5분에서 10분, 대체 진피도 한 30분 정도면 아주 효과적인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네, 30분 이내에 다 해결이 되고요. 시술 전후 음경의 굵기는 네. 이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이는 요 원이 소변이 네. 나오는 그 요도 네. 부위고요. 그 위에 양측 좌우 한 쌍으로 있는 것이 음경 해면체, 해면체. 예, 발기 조직입니다. 그 발기 조직 그 위에 피부와 그 사이층에다가 우리가 확대 물질을 지방으로 넣든 필러로 넣든 대체 진피로 넣든 이렇게 해서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방이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거의 한 지방으로 하는 경우는 대개 한 150%에서 200% 정도로 그 확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는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두도 확대가 가능하다. 예, 그리고 귀두 확대를 하게 되면 확대 자체 효과도 있지만 좀 둔감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서 조루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배부신경 차단술과 귀두 확대술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아까 그 영상 보신 분들도 놀라웠겠지만 아직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남성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저 영상에서는 장비나 기구들은 밖에서 볼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네. 몸속에만 다 있기 때문에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성관계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네. 스위치만 누르면 되니까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또 할 수 있다. 예,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기력이 획득이 잘 안 되는 분뿐만 아니라 발기가 됐는데 성관계가 되기 전에 유지가 안 돼서 시들어 버려서 곤란한 경우 이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네. 발기부 전에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저런 수술의 장점이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지칠 때까지도 할 수 네. 있다라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보형물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이 있겠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나요? 전신 마취를 해도 되고요. 네. 그 척추 마취를 해도 되고요. 네. 의식 서로가 이렇게 의료진과 환자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수술 시간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로 네. 비교적 짧아요. 그래서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네. 꼼꼼하게 잘 해도 한 50분 정도의 시간 내에 네. 수술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술 이후 아무래도 또 뭐 관리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수술 후에 저희 클리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과 그리고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관리 모두 중요한 과정이라 네. 그런 세 가지의 어떤 절차를 다 구분해서 좀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수술 후에 중요한 것은 한 일주일 정도 가능한 내원을 해주시는 게 매일매일 내원해 주셔서 네.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소독 치료, 상처 부위 치료, 그리고 다시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면서 본인이 어떤 생활 속에서 그런 걸 잘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리는 약물 잘 드시고 소독 잘 받으시고 일정 기간 동안에 물에 노출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소변에 젖는다든지 뭐 샤워나 이런 네, 부주의에서 물이 묻는다든지 염증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고 또 하나 항상 강조하는 거는 본인의 기저질환 있잖아요.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 네. 고혈압, 당뇨,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염증을 낮추는 데는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각각의 질환에 대한 자기의 치료 목표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걸 생활 습관 속에서 잘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말 못할 고민으로 그동안 참 부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오늘 좀 해안이 되지 않았을까? 좀 속 시원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소개해 드립니다. 맨 남성의원의 김도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